거울 속 여자는 53이라는 나이를 비웃듯 고혹적이었다. 윤희는 습관처럼 턱선을 쓸어 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동안 외모, 중견기업 임원 남편, 넉넉한 경제력, 겉보기에 윤희의 삶은 흠집 하나 없는 1캐럿 다이아몬드 같았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결정체 안쪽이 이미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직 윤희 자신뿐이었다.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 태준이 걸어 나왔다.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산을 오를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말끔했다. 기능성 티셔츠 위로 땀 냄새 대신 묵직한 우디 계열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며칠 전 세탁 바구니에 처박힌 그의 등산복에서 맡았던 낯선 여자의 달콤한 파우더 향기가 윤희의 코끝을 다시금 스치는 듯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태준이 짐짓 다정한 척 입을 열었다. 날씨 좋은데 당신도 집에만 있지 말고 산책이라도 좀 하지 그래? 자신의 외도를 감추기 위한 저 역겨운 배려. 윤희는 차오르는 구역질을 삼키며 우아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덫을 놓을 차례였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친구가 다니는 등산 모임에 가입해볼까 해요. 초보자 코스로 간다던데. 태준의 숟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흔들리는 동공에서 혹시 같은 산악회인가 하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다. 찰나의 정적 후 모임이 겹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태준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그래, 정말 잘 생각했어. 등산이 건강에 최고지. 친구랑 같이 꾸준히 다녀봐. 태준은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식탁 위로 밀어주었다. 아내를 떼어놓았다는 해방감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관대한 남편이 되어 있었다. 등산복이랑 장비 필요하면 아끼지 말고 이 카드로 다 결제하고. 윤희는 카드를 집어들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남편이 쥐어준 이 자유 이용권이 자신을 어떤 타락의 길로 안내할지 그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태준이 리찌 산악회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지극히 치밀하고 계산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중견기업 상무라는 번듯한 직함은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이었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저 돈 좀 쓰는 흔한 아저씨의 명함으로 전락하곤 했다. 하지만 등산 동호회라는 야생의 세계는 달랐다. 이곳은 사회적 지위와 적당한 재력만 뒷받침된다면 늙어가는 수컷도 다시금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젊은 이성들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 태준에게 있어 건강을 위한 등산이라는 구호는 안 해. 윤희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일 뿐이었다. 주말마다 최고급 등산 장비로 온몸을 휘감고 산을 찾는 그의 진짜 목적은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을 물색하는 것에 있었다. 그에게 산은 거대한 사파리였고 굽이진 등산로는 그만의 은밀한 사냥터였다. 첫 정기 산행 뒤풀이 장소였던 산 아래 허름한 오리백 숲집, 눅눅한 벽지에 베어든 오리 누린내와 왁자지껄한 소음이 뒤섞인 식당 안은 산행을 마친 중년 남녀들의 열기로 터져나갈 듯했다.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술 기운을 빌려 서로를 탐색하는 끈적한 눈빛들이었다. 땀에 젖은 등산복들이 부대끼며 묘한 페로몬을 뿜어내는 그 혼탁한 공기 속에서 태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한 곳에 꽂혔다. 테이블 끝자락 건배사를 외치며 소란스러운 아저씨들 틈에 섞여 있으면서도 이질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여자 지수였다. 그녀는 마치 이 소박한 모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등산 동호회에 어울리지 않는 과감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펑퍼짐한 등산 바지로 몸매를 가린 다른 회원들과 달리 지수는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밝은색 레깅스를 입고 있었다. 땀에 젖어든 라인과 어깨의 움직임이 고스란히 비치는 타이트한 상의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녀가 물잔을 들거나 머리를 넘길 때마다 주변 남자들의 시선이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 눈빛들에 담긴 것은 명백한 호기심과 욕망이었고 지수는 그 시선들을 모르는 척했지만 태주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관심과 시선을 공기처럼 들이마시며 즐기고 있다는 것을. 태주는 넥타이를 매듯 재킷에 깃을 정돈하고 술잔을 든 채 자연스럽게 지수의 옆자리로 파고들었다. 자리가 많이 좁죠? 등산복이 아주 전문적이십니다. 운동을 꽤 오래 하셨나 봐요? 태준이 짐짓 점잖은 척 말을 건네자 지수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짙은 속눈썹 아래 여우처럼 가늘게 휜 눈매가 태준을 빠르게 스캔했다. 그녀의 시선은 태준의 손목에 감긴 명품 시계와 구김 하나 없이 관리된 최고급 등산 재킷에 잠시 머물렀다. 태준은 그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갑에서 상무이사라는 직함이 박힌 명함을 꺼내 정중하게 내밀었다. 지수의 눈길이 금박으로 새겨진 회사 이름과 직함에 닿았다. 순간 그녀의 눈매가 반달처럼 휘어지며 교태 섞인 그러나 철저히 계산된 미소가 번졌다. 어머, 상무님이셨구나. 저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해요. 사는 아직 초보라 잘 모르는데 상무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콧소리가 섞여 달콤했고 테이블 아래서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녀의 다리가 태준의 무릎을 실수인 척 그러나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스치고 지나갔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 은밀한 접촉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전기가 통하듯 짜릿한 자극이 태준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것은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묵시적인 합의였다. 지수는 태준의 명함이 보장하는 배경을 원했고 태준은 지수의 젊음과 매력을 원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갈 때쯤 분위기는 더욱 몽롱하고 흐트러졌다. 여기저기서 낯뜨거운 농담이 오가고 누군가의 손이 옆 사람의 어깨를 감싸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몸을 기울여 지수의 귀에 뜨거운 술 냄새 섞인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여기 너무 시끄럽고 덥지 않아요? 등산 말고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수는 고개를 살짝 젖히며 태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을 빤히 바라보며 거부 대신 도발적인 눈빛으로 응수했다. 글쎄요, 상무님 나이에 저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말은 태준의 자존심을 긁는 동시에 수컷으로서의 정복욕에 기름을 붓는 도발이었다.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번들거렸다. 확인해 보면 알겠지. 나가자. 두 사람은 2차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무리의 시선을 피해 슬그머니 식당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택시를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식당 뒷골목에 위치한 화려한 네온 사인의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모텔 입구의 붉은 조명 아래서 지수는 태준의 팔짱을 끼며 몸을 밀착시켰다. 50대 가장의 점잖은 가면과 30대 원장의 고상한 척하는 가면이 동시에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객실 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겨지자 태준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지수를 벽으로 몰아세웠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태주는 아내 윤희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젊은 에너지가 주는 아찔한 현기증에 압도당했다. 지수 역시 태준의 목을 감싸 안으며 이 위험한 일탈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상무님, 아니, 오빠, 나 오늘 집에 안 가도 돼? 그 한마디는 태준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는 기폭제였다. 그날 밤 태준은 자신의 나이도 사회적 지위도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의 존재도 모두 잊은 채 오직 눈앞의 상황에만 몰입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두 사람의 거친 호흡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완벽해 보이던 태준의 인생에 스스로 균열을 내고 끝내 파멸로 몰고 갈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산행의 시작이었다. 관악산 입구 만남의 광장 시계탑 앞 윤희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인터넷 카페 4050싱글 앤드 돌싱 마이너스 설렘 산악회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은 산을 오르러 온 사람들인지 무도회장에 온 사람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남자들은 기능성 등산복보다는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티셔츠나 금목걸이를 과시했고 여자들은 땀 배출이 잘 되는 옷보다는 몸매가 드러나거나 화려한 색감의 옷들로 치장하고 있었다. 윤희는 챙이 넓은 모자를 눌렀으며 자신의 선택을 잠시 후회했다.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홧김에 가입했지만 막상 이 노골적인 짝짓기의 현장에 발을 들이니 속물적인 거부감과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동시에 일렁였다. 그녀의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등산복 차림은 원색의 향연인 이 무리 속에서 오히려 도드라져 보였다. 처음 나오셨나 봐요. 닉네임이 새로운 시장님. 등 뒤에서 들려온 낮고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에 윤희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기름진 아저씨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의 남자가 서 있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과하지 않게 세팅된 머리.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민준이라는 명찰을 단 남자였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은 윤희의 전신을 훑고 있었다. 불쾌하기보다는 묘하게 긴장감을 주는 시선이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이라 좀 낯설네요. 윤희가 당황하며 대답하자 민주는 자연스럽게 윤희의 배낭끈을 잡아주며 거리를 좁혔다. 여기 분위기가 좀 정신없죠? 다들 산보다는 뒤풀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오늘 에스코트 해드릴게요. 산행이 시작되자 민준의 에스코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는 윤희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끊임없이 그녀를 배려했다. 가파른 바위 구간이 나올 때마다 그는 먼저 올라가 손을 내밀었다. 윤희는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태준의 손과는 달랐다. 굳은 살이 박여 거칠지만 힘이 넘치고 뜨거운 손이었다. 그 손이 윤희의 손을 감싸쥐고 끌어당길 때마다 윤희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다.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을 일깨우는 자극이었다. 손이 정말 고우시네요. 이런 거친 바위 잡기엔 아까울 정도로. 잠시 쉬어가는 벤치에서 민준이 물을 건네며 툭 던진 말에 윤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50대가 넘어서 낯선 남자에게 듣는 칭찬이 이렇게나 가슴을 뛰게 할 줄은 몰랐다. 민주는 윤희의 반응을 즐기듯 그녀의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았다. 땀 냄새와 섞인 그의 짙은 남성용 스킨 향기가 윤희의 코끝을 자극했다. 남편 태준에게서 나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원초적이고 위험한 향기였다.
남편분은 불안하지 않으신가 봐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혼자 산에 보내시고. 민준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다. 윤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우리 남편은 바빠요.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니느라 정신없거든요. 아, 역시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시네. 저라면 주말마다 산이 아니라 어디 좋은 호텔이라도 모시고 갈 텐데. 민주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윤희의 외로움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하산길, 경사가 급한 내리막에서 윤희가 미끄러질 뻔하자 민준이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낚아챘다. 단단한 팔뚝이 윤희의 허리를 감쌌고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었다. 윤희는 민준의 가슴팍에 안긴 채 숨을 멈췄다. 떼어내야 한다는 이성과 이대로 안겨있고 싶다는 본능이 충돌했다. 민준은 바로 팔을 풀지 않고 아주 잠시 더 머무르며 윤희의 귓가에 속삭였다. 조심하셔야죠. 다치면 제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그 짧은 순간의 스킨십은 그날의 산행 내내 윤희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뒤풀이 장소인 파전집에서도 민주는 윤희의 옆자리를 사수했다. 막걸리 잔이 오가고 취기가 오르자 분위기는 더욱 묘해졌다. 민주는 테이블 아래로 윤희의 무릎에 자신의 무릎을 살짝 떼기를 반복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다. 윤희는 그 접촉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기다렸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뒹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시간에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묘한 승리감과 쾌락을 안겨주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헤어지는 주차장, 민준이 윤희의 차 창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윤희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도도하지만 여지를 남기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글쎄요. 민준 씨 하는 거 봐서요. 민준이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윤희의 손에 쥐어주었다. 제 번호예요. 등산 말고 따로 밥이나 한 끼 해요. 조용한 곳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신호대기 중에 민준이 준 쪽지를 펼쳐보았다. 반듯한 글씨체로 적힌 번호.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을 느끼며 백미러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거기엔 남편의 배신에 슬퍼하던 초라한 아내는 없었다. 대신 위험한 불장난을 앞둔 여자의 붉게 상기된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천천히 민준의 번호를 저장했다. 이름은 요가 김 선생님이라고 거짓으로 입력하며 평일 오후에 사무실 태주는 결제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책상 아래로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지수가 방금 보낸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찍은 듯한 사진 속 지수는 태준이 지난 주말에 사준 명품 팔찌를 손목에 차고 커피잔을 든 채 요염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고 간결한 메시지가 달렸다. 오빠 덕분에 기 살았어. 근데 이번 달 샵 월세가 좀 밀릴 것 같아서 오빠가 해결해 줄 거지? 태주는 픽 웃으며 곧바로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에 달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이체 버튼을 눌렀다. 돈이 빠져나갔다는 알림보다 그를 더 흥분시키는 것은 이 돈으로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우월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수를 데리고 논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육체와 애교를 돈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성공한 남자의 특권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수라는 늪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지수의 요구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저 귀여운 투정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상무님, 오늘 저녁 부사장님 주재 회식 있으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태주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저녁 회식 후 어떻게 지수에게 빠져나갈까 하는 궁리로 가득 찼다. 지수는 오늘 밤 그가 보낸 돈에 대한 확실한 보온을 약속했다. 그녀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은밀한 개인 레슨실. 그곳에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태주는 아랫배가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11시 술 냄새를 풍기며 스튜디오 뒷문으로 들어선 태준을 지수가 맞이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과감한 속옷인지 운동복인지 구분할 수 없는 얇은 슬립 차림이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스튜디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기괴할 정도로 대조적이었다. 양복 차림의 중년의 남자와 그를 유혹하는 젊은 여자. 지수는 태준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빠 진짜 최고야. 내 마음 알지?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태준의 이성은 허물어졌다. 그는 지수를 기구 위로 들어올리며 자신이 여전히 젊고 매력적인 수컷이라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지수의 과장된 신음과 칭찬은 태준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달콤한 독이었다. 격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태준은 지수의 땀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지갑에 있던 수표 몇 장을 더 꺼내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다. 이걸로 맛있는 거나 사 먹어. 지수는 돈을 챙기며 태준의 볼에 입을 맞췄다. 오빠밖에 없어. 그 말 한마디에 태준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으로 스튜디오를 나섰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태준은 아내 윤희를 떠올렸다. 지금쯤 쿨쿨 자고 있겠지. 곰 같은 여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미세한 등 하나가 켜져 있었다.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윤희의 등 뒤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은 안도감과 함께 묘한 경멸감을 느꼈다.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른 채 태평하게 잠든 아내가 한심해 보였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 물소리에 묻혀 몸에 남은 지수의 흔적을 씻어냈다. 비누칠을 하며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다. 사회적 지위, 가정, 그리고 젊은 애인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윤희의 분위기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평소라면 묵묵히 밥만 먹었을 그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샐러드를 챙겨 먹고 있었다. 화장기가 없는 얼굴이었지만 볼에는 묘한 홍조가 돌았고 눈빛은 생기가 넘쳤다. 태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기분 좋아 보이네. 윤희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생글 웃었다. 아, 등산 다녀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몸도 가볍고 활력이 도는 것 같아서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등산이 최고네요. 태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아내가 등산에 재미를 붙인다면 자신의 주말 외출은 더욱 자유로워질 터였다. 그는 자신의 불륜이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아내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다는 자만심에 젖어 호탕하게 웃었다. 그렇지? 내가 뭘 했어. 앞으로도 열심히 다녀. 장비 더 필요하면 말하고. 태주는 몰랐다. 윤희의 볼에 뜬 홍조가 단순한 운동 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이 생기 넘치는 이유가 낯선 남자가 심어준 설렘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말한 등산의 즐거움이 자신이 지수와 나누는 그것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식탁 위로 오가는 부부의 대화는 겉으로는 화목했지만
그 아래에는 서로 다른 남녀를 향한 욕망이 시커멓게 따리를 틀고 있었다. 태주는 출근길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이번 주말에는 지수와 1박 2일 여행을 가야겠다고 계획하며 자신의 등 뒤에서 아내 윤희가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평일 오후에 한적한 교회 드라이브 코스. 윤희의 차는 평소 다니던 백화점이나 문화센터가 아닌 남양주의 한 외진 카페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윤희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조수석에는 요가 김 선생님으로 저장된 민준과의 약속을 위해 새로 산 스카프와 향수가 놓여 있었다. 집을 나설 때 남편 태준에게는 고교 동창들과 1박 2일 온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태준은 의심은커녕 오히려 잘 다녀오라며 용돈까지 챙겨주었다. 남편의 그 쿨한 배웅이 오히려 윤희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면죄부가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이 기묘한 침묵의 카르텔. 윤희는 백미러를 보며 붉게 칠한 입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거울 속 여자는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사랑받고 싶은 여자일 뿐이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 구석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그는 등산복 차림이 아닌 댄디한 세미정장 차림이었다. 윤희는 그 모습에서 묘한 설렘을 느꼈다. 산에서는 거친 수컷 같았던 그가 도시에서는 세련된 신사로 변해 있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윤희 씨가 들어오는데 카페 조명이 환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민준의 멘트는 5번 했지만 윤희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달콤했다. 남편에게서는 수십 년간 듣지 못한 말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은 윤희의 사소한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해 주었다. 남편의 무관심, 갱년기의 우울함, 잊혀진 꿈. 윤희가 털어놓는 응어리들을 민준은 따뜻한 눈빛으로 어루만졌다.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끈적하게 변해갔다. 민준이 테이블 위에 놓인 윤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이렇게 예쁜 꽃을 그냥 시들게 두다니. 남편분이 참 무심하시네. 민준의 손은 뜨겁고 단단했다. 윤희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가슴을 데우는 것 같았다. 민준은 엄지로 윤희의 손등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그녀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저라면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윤희 씨 같은 여자는 매일 사랑받아야 마땅하니까. 그 말은 윤희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리는 결정타였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와 민준의 차로 옮겨 탄 두 사람은 말없이 강변도로를 달렸다. 목적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꿈결처럼 느껴졌다. 윤희는 조수석 시트에 몸을 깊이 묻으며 옆에서 운전하는 민준의 옆얼굴을 훔쳐보았다.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 싶었다. 도착한 곳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무인텔이었다. 차고 문이 닫히고 셔터가 내려가자 세상과 단절된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계단을 올라 객실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과 함께 침실이 나타났다. 윤희가 어색하게 서 있자 민준이 다가와 뒤에서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긴장하지 마요. 그냥 우리 서로에게 집중해요. 민준의 입술이 윤희의 목덜미에 닿았다. 윤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젖혔다. 남편과의 의무적인 잠자리와는 차원이 다른 섬세하고 애타는 애무였다.
민주는 윤희를 소중한 보물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루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칠게 몰아붙이며 윤희의 억눌린 본능을 일깨웠다. 윤희 씨,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여자예요. 아주 매력적인. 침대 위에서 엉키는 두 사람의 호흡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윤희는 민준의 등을 끌어안으며 참아왔던 소리를 터뜨렸다. 그것은 쾌락의 표현이자 지난 세월 외로움 속에 갇혀있던 자신의 영혼이 해방되는 소리였다.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 느꼈던 비참함은 민준의 품 안에서 완벽한 승리감으로 바뀌었다.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 나도 욕망할 수 있다. 그 사실 하나가 윤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격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윤희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화장대에 앉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 정도로 상기되어 있었다. 죄책감?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확인한 자의 환희였다. 민준이 샤워 가운을 걸치고 나와 윤희의 어깨에 입을 맞췄다.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죠? 윤희는 거울을 통해 민준과 시선을 맞추며 고혹적으로 미소 지었다. 글쎄요. 남편 스케줄 좀 보고요. 그것은 튕김이 아닌 여유였다. 이제 윤희는 관계의 주도권을 쥔 채 이 위험한 줄타기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희는 차 안에서 남편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고 다정했다. 여보, 나 여행 잘 도착했어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당신도 밥 잘 챙겨 먹어요. 전화를 끄는 윤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뒹구는 동안 자신 역시 다른 남자의 품에서 쾌락을 탐했다는 사실은 두 부부 사이에 공평한 비밀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시치미를 뚝 떼고 현모양처의 가면을 쓰리라. 그리고 다음 만남을 위해 더 과감한 속옷을 주문하리라. 윤희의 엑셀레이터를 밟는 발끝에 힘이 실렸다. 그녀의 일탈은 이제 막 궤도에 올랐을 뿐이었다. 산의 능선이 붉게 타오르는 늦가을, 태준과 윤희의 아슬아슬했던 이중 생활에도 예고된 파국이 찾아왔다. 두 사람 모두에게 겨울이 오고 있었지만 그 한기의 종류는 사뭇 달랐다. 태준에게 날아든 것이 청구서였다면 윤희에게 채워진 것은 숨막히는 족쇄였다. 평일 저녁 태준은 지수와 고급 일식집의 밀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지수는 평소처럼 태준의 팔에 매달리며 교태를 부렸지만 태준의 표정은 건조했다. 최근 들어 지수의 요구가 도를 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수가 본색을 드러냈다. 오빠, 나 이번에 샵 확장 이전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라네. 딱 1억만 융통해줘. 내가 자리 잡으면 이자 쳐서 갚을게. 오빠 능력에 그 정도는 껌이잖아. 지수의 입에서 1억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오는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희미한 로맨스의 필터가 와장창 깨져나갔다. 명품 가방이나 용돈 정도는 귀여운 유흥비로 쳐줄 수 있었다. 하지만 억 단위는 달랐다. 태준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 여자의 육체가 1억의 가치가 있는가? 답은 1초 만에 나왔다. No. 태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그것으로 변했다. 지수야, 내가 내 물주냐? 선은 지키자. 태준의 싸늘한 거절에 지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오빠가 나 사랑한다며? 다 해준다며? 지수는 악을 쓰며 매달렸고 급기야 사모님한테 다 말하겠다며 협박조로 태준을 몰아세웠다. 그 순간 태준은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건 지수가 아니라 돈 앞에서 보여주던 그녀의 순종적인 연기였음을. 태준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여기까지 하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태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나섰다. 등 뒤에서 지수의 육두문자가 날아와 꽂혔지만 태주는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다.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인생 더 꼬이기 전에 잘라냈다는 안도감이 그를 감쌌다. 같은 시각 윤희는 전혀 다른 공포와 마주하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 주차장. 민준의 차 안은 히터 열기로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민준은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충혈된 눈으로 윤희를 노려보고 있었다. 왜 전화 안 받았어? 남편이랑 있었어? 내가 그 새끼랑 같이 있지 말라고 했잖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날선 집착이 배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윤희를 배려하고 위로해주던 그였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는 윤희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윤희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윤희 씨, 나봐. 나만 보라고. 오늘 입은 속옷 내가 사준 거야? 확인 좀 해야겠는데. 민준의 손이 거칠게 윤희의 코트 안으로 파고들었다. 애정이나 로맨스는 없었다. 그저 배설하고 소유하려는 수컷의 굶주린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윤희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꿈꾸던 일탈은 이런 진흙탕이 아니었다. 민준이 원한 건 윤희의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 원할 때 취할 수 있는 몸뿐이었다. 윤희는 온몸으로 거부하며 민준을 밀쳐냈다. 이러지 말아요. 민준 씨, 요즘 왜 그래요? 이러려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뭐, 이제 와서 내숭이야? 당신도 즐겼잖아. 얌전한 사모님 가면 벗겨주니까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민준의 비아냥거림에 윤희는 말문이 막혔다. 따뜻했던 위로는 역겨운 집착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차가운 눈으로 민준을 응시했다. 더 이상 그에게서 설렘은 느껴지지 않았다. 남편 태준과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다. 민준 씨, 우리 여기까지 해요. 뭐, 헤어지자고? 웃기지 마. 누구 맘대로? 너 내 거잖아. 민준이 다시 덤벼들려 하자 윤희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때렸다. 민준이 따라 내리려 했지만 윤희는 단호하게 그를 막아섰다. 더 추해지지 말아요, 우리. 당신 덕분에 잠시 숨 쉬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 기억마저 쓰레기통에 처박게 하지 말아줘요. 아, 이윤희, 내가 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의 악에 바친 고함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윤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차로 향했다. 백미러 속 분을 이기지 못해 핸들을 내리치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윤희는 엑셀을 밟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사랑받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탈의 끝은 결국 또 다른 상처와 공허함뿐이었다. 짧고 강렬했던 한여름 밤의 꿈은 악몽이 되어 그렇게 끝이 났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함이다. 하지만 그 고요가 반드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태준과 윤희의 가정에 찾아온 정적은 평화라기보다는 서로의 치부를 덮어둔 채 유지하는 위태로운 휴전에 가까웠다. 지수와의 관계를 정리한 태준, 민준과의 악연을 끊어낸 윤희.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주말 외출을 멈췄다. 각자의 스마트폰을 붙들고 킬킬거리거나 욕실로 숨어들던 수상한 행동들도 사라졌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다시 예전의 평범하고 권태로운 중년 부부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금단 현상처럼 찾아온 공허함은 집안 곳곳에 먼지처럼 내려앉았다. 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의미하게 TV 채널을 돌렸고
윤희는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곤 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린 어느 일요일 아침,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여보, 날씨도 좋은데 우리 같이 등산이나 갈까? 당신도 이제 산 좀 탄다며. 집에만 있으니까 좀이 쑤시네. 윤희는 잠시 멈칫하며 태준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제안이 반갑다기보다는 묘한 기시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이 지루한 침묵을 견디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그래요. 가까운 북한산으로 가요. 눈꽃이 예쁘다던데.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나선 산행이었다. 태주는 지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샀던 최고급 하드쉘 재킷을 입었고 윤희는 민준과의 데이트를 위해 샀던 타이트한 기모 팬츠를 입었다. 서로 다른 목적과 욕망을 위해 준비했던 껍데기들을 걸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산 입구에 섰다.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다. 어머, 부부가 보기도 좋네. 금슬이 좋으신가 봐. 그들의 눈에 비친 태준과 윤희는 이상적인 중년 부부의 표본이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서로를 마주보고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산을 오르는 내내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깔딱고개. 앞서가는 윤희의 엉덩이를 바라보던 태준의 눈빛이 흐릿해졌다. 그의 망막에는 아내의 모습 대신 형광색 레깅스를 입고 탄력 있게 걸음을 옮기던 지수의 뒷모습이 겹쳐졌다. 그때 그 바위 뒤에서 정말 짜릿했는데. 태준은 입맛을 다시며 지수가 주던 말초적인 쾌락과 젊은 육체의 향기를 그리워했다. 비록 돈 문제로 끝이 났지만 그녀가 안겨주었던 수컷으로서의 자신감은 잊히지 않는 마약과도 같았다. 그는 아내 몰래 한숨을 내쉬며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 자극을 되새김질했다. 정상에 도착해 넓은 바위에 걸터앉은 윤희.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자 그녀의 코끝에 민준이 쓰던 스킨 향기가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기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민준 씨가 뒤에서 안아줬었는데 윤희는 자신의 어깨를 감싸쥐었다. 민준의 마지막은 폭력적인 집착이었지만 그가 처음 건넸던 따뜻한 위로와 여자로서 아름답다고 해주던 달콤한 속삭임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아릿하게 만들었다. 남편에게서는 평생 받아보지 못한 그 설렘의 조각들을 윤희는 몰래 꺼내어 만지작거렸다. 물 좀 줄까? 태준이 건네는 미지근한 생수병에 윤희의 상념이 깨졌다. 아,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바위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아파트와 빌딩 숲, 그 어딘가에 각자의 비밀을 묻어두고 온 두 사람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완벽하게 덮었다는 안도감에 윤희는 남편과 대등한 비밀을 가졌다는 묘한 우월감에 젖어 있었다. 역시 산이 좋아. 잡생각도 없어지고 당신이랑 오니까 더 좋네. 태준의 빈말에 윤희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산은 참 많은 걸 품어주네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하산길로 접어들었다. 장갑 낀 손을 맞잡고 걷는 그들의 뒷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각자의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짧지만 강력했던 한여름 밤의 꿈 같았던 일탈. 그들은 평생 서로에게 그 비밀을 들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끔 삶이 건조하고 지루해질 때마다 이 산 어딘가에 묻어둔 그 기억을 몰래 꺼내보며 메마른 입술을 축일 것이다. 산은 그 모든 비밀을 알고도 묵묵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 쇼윈도 부부가 살아가는 방식, 등산의 목적이었다. 혹독했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북한산 자락에도 어김없이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겨울잠을 자던 곰이 깨어나듯 산을 찾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얇고 가벼워졌다. 그리고 겨우내 잠잠했던 태준과 윤희의 욕망도 봄 아지랑이처럼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었다. 등산로 입구 벤치, 태준은 풀린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선글라스 너머 시선은 땅바닥이 아닌 바로 앞을 지나가는 한 여성의 다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형광색, 아니 이번엔 파스텔 톤의 핑크색 레깅스였다. 지수보다 더 젊고 탄력 있어 보이는 그 여성이 실수로 손수건을 떨어뜨리자 태주는 맹수가 먹잇감을 낚아채듯 순식간에 손수건을 집어들었다.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는데. 중후하고 젠틀한 목소리. 여자가 뒤를 돌아보며 싱긋 웃었다. 어머, 감사합니다. 그 짧은 찰나의 눈 맞춤. 태준의 심장 박동이 익숙한 리듬으로 빨라졌다. 지난 겨울 1억을 날릴 뻔했던 위기의 기억은 따스한 봄볕에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그는 여자의 뒷모습을 눌러 좇으며 무의식적으로 재킷 안주머니에 꽂힌 명함 지갑을 만지작거렸다. 사냥꾼의 본능은 죽지 않았다. 잠시 웅크리고 있었을 뿐. 같은 시각 약수터 근처에 혼자 서 있던 윤희에게도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등산 혼자 오셨나 봐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 땀을 닦던 윤희의 옆으로 땀냄새 섞인 남자의 채취가 훅 끼쳐왔다.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지은 중년 남자가 시원한 오이 한 조각을 건네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경계심에 자리를 피했을 윤희였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이 남긴 상처를 이미 합리화라는 반창고로 덮어버린 지 오래였다.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그녀는 우아하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남자가 건넨 오이를 받아들었다. 어머, 감사해요. 마침 목이 말랐는데. 그녀의 눈웃음은 20대 시절보다 더 능숙하고 자연스러웠다. 남자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확인한 윤희는 묘한 안도감과 희열을 느꼈다. 여전히 자신이 이 야생의 세계에서 통한다는 사실,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는 그 감각이 그녀를 살아있게 했다. 그녀는 남자의 등산복 브랜드를 곁눈질로 스캔하며 슬며시 대화를 이어갔다. 잠시 후 다시 만난 부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로의 팔짱을 꼈다. 사람 참 많네. 이제 진짜 봄인가 봐. 그러게. 꽃이 아주 예쁘게 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태준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핑크색 레깅스가, 윤희의 주머니 속에는 낯선 남자의 번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계절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에게 산은 정상을 정복하기 위한 곳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샘솟는 갈증을 채워줄 새로운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끝나지 않을 쳇바퀴 같은 사냥터였다. 부부는 다정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완벽한 쇼윈도 안에서 그들의 두 번째 시즌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준비한 등산의 목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일탈 뒤에 남은 공허함, 그 끝은 어디일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